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빛나는 내 인생 잘 챙기는 조건 3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감정 기복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도 막 능률이 미친 듯이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능률이 막 떨어져서 뭐 원고를 한 글자도 못 쓰겠다 뭐 이런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야말로 아직도 이제 월급쟁이 같이 딱 하루에 딱 정해진 분량의 원고, 하루에 정해진 분량의 뭐 방송, 뭐 이런 강의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나 착실하게. 그런 저도 모니터 앞에서 계속 그냥 커서만 쳐다보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것마다 참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뭐 공부 시작했는데 이거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중이 안 되는 상태. 시작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실증을 느끼거나 막 의심이 가거나 어떤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거 이제 혼란을 겪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 자연계에 그냥 내버려 두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자꾸 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잘 돌보지 않으면 심리적 엔트로피가 높아져서 마음이 무질서해지고 삶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그런 마음이 무질서해지고 혼란에 빠진 상태인가 알아보려면 이렇게 하시면 된대요. 심리적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식탁 위나 책상 위나 뭐 이렇게 화장대나 뭐 이런데 물건들이 이렇게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또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한다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자신한테 어떤 자괴감을 느낀다거나 주변 사람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좋았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진다든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리적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 심리적 엔트로피를 낮추고 혼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렇게 이제 질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서를 찾아야 내 인생이 안정되고 내가 원하는 거를 제대로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질서가 정연하고 안정된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가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걸까요? 뭘 포기할까 결정하는 거예요. 뭘 할까보다 뭘 포기할까를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뭘 하지 않을지 구분하는 거죠. 워렌 버핏한테 이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핏이 꼭 이루고 싶은 목표 25개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썼어요, 이 사람이. 그 중에서 5개만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5개를 골라냈어요. 그럼 나머지 20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버핏이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나머지도 노력해서 다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5개, 내가 골라낸 5개를 이룰 때까지 나머지 20개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나머지 20개는 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야 어떤 우리의 인생이 질서를 찾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이유는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좋아 보이는 거 20개의 그 목표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에너지를 빼앗아서 5개의 목표를 못 이루게 방해한다는 거죠.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생 목표를 25개를 막 적었어요. 근데 이제 막 10억 모으기. 젊은 친구들이 요새 2030이 제일 유행이래요. 10억 모으기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1만 명 구독자 모으기. 요새 이제 유튜브 지금 젊은 세대들 많이 하니까 1만 명 구독자, 틱톡 1만 명, 유튜브 1만 명 구독자 모으기. 또 과장 진급하기. 3년 내 카페 사장 되기. 유럽 배낭 여행 가기. 이렇게 한 25개를 쫙 인생 목표를 적었다고 치자고요. 이 중에서 뭐가 빠지고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5개. 무조건 5개를 뽑아내고 나서는 나머지는 쳐다도 안 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질서를 되찾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든지 피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개를 다 골라낸, 3년 내 카페 사장 되기 이런 거 다 골라냈어요. 그랬는데 그 5개 안에 유럽 배낭여행 가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이제 이 방송이 끝나면 적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25개 적고 그 다음에 5개를 빼낸 다음에 나머지 20개는 완전히 버리는 거, 쳐다보지 않는 거, 이 5개가 다 될 때까지 그런 어떤 우리의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콜링은 무엇인가, 인생의 콜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의지나 목표 없이 살면요, 어떤 그런 유혹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죠. 그럴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우리가 혼란을 잠재우고 안정을 찾는 건데, 바로 이런 어떤 우리 인생의 어떤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혼란에 빠지는 어떤 그런 그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고 나면 이제 결혼 문제 걸리잖아요. 그리고 나면 뭐 집을 뭐 사내 만에 뭐 대출에 허덕대고 뭐 승진을 한 해 만에 뭐 출산을 하고 너무 많은 욕망에 막 이끌리면 집중하지 못하고 극심하게 이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건 인생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소명이 있으면요, 이렇게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시각각 어떤 이제 우리가 유혹들에 계속 시달리는데 그런 거를 다 물리치고 일생에서 중요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소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의 소명은 뭡니까? 인생의 소명, 인생의 콜링. 그거 찾고 싶다면요, 일단 이렇게 해보시래요. 살면서 내가 경험해온 거를 쓰는 거예요. 저를 예로 들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통회사에 입사해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이제 퇴사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작가가 되고 개인 방송도 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저의 경험을 이렇게 쭉 다 썼어요. 그러한 경험들이 만들어준 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 이걸 또 쓰는 거예요. 저의 강점은 뭘까요? 글 쓰고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공부하는 걸 전하는 거 좋아해요. 다양한 경험이 많아요. 그게 나의 강점이에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강점을 다 쓰세요. 그 다음에 강점에서 찾는 거예요. 나의 소명을. 내가 잘하는 거에서 나의 소명을 찾는 거예요. 자, 평생 추구할 소명은 과연 뭘까? 내가 잘하는 것 중에서. 오랜 이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이 많은 직장인에게 고생 안 하고, 이왕이면 이렇게 막 빙빙 돌아가지 않고 고생 안 하고 좀 이렇게 편한 길, 빠른 길을 알려주는 역할. 이게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튼튼하지 못해서 막 불행감을 느끼는 그들에게 뭐 격려하고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응원하고, 포기하고 싶다가도 그게 별일이 아닌 거를 제가 알려줘서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게 하는 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 없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게 결국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제 인생의 콜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바로 이제, 그리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고 싶은 일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서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잘해낼 수 있는 거, 이 소명을 찾아야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저한테 이제 제가 유통에 계속 있었으니까 지금도 가끔 이제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우리 브랜드 뭐 런칭할 건데 합류 안 할래? 막 이런 거 같이 우리 해보자, 동업하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콜링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망설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막 헤맬 때는 귀가 얇아서 이것저것 그러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막 아직도 이랬다 저랬다 헤맨다, 막 내가 왜 이렇게 헤매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소명을 아직 찾지 못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소명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자, 세 번째, 필살기 하나를 만든다예요. 이것저것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혼란의 늪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미국의 대표적인 경영 컨설턴트 짐 콜린스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업을 위대하게 만드는 경영 전략 중 고슴도치 전략이란 거를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고슴도치는 몸을 웅크리는 전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오면 이렇게 몸을 동그랗게 이렇게 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재주 많은 여우랑
고슴도치가 붙으면 고슴도치가 늘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웅크리기만 하면 여우가 무슨 술수를 부려도 고슴도치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고슴도치의 필살기예요.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한 분야에서 그것만 굉장히 잘하는 어떤 자기의 필살기, 그걸 만드는 게 가장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왜 그런 뭐 생활의 달인 이런 거에도 막 나오고 유튜브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어떤 걸 대단히 잘하는 장인들. 지난번에 제가 이제 TV를 봤는데 거기에 20대 여자친구인데 족발을 써는데요. 진짜 칼이 안 보여요. 칼이 안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리고 유명한 족발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그 20대 그 여자친구의 얼굴에 막 자부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얼굴이 막 빛나요. 그 족발집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으로 얼굴이 빛나요. 사실 20대 그 어린 친구가 얼마나 이쁘게 하고 나가서 놀고 그러고 싶을 나이예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그런 필살기를 이미 그 나이에 장착을 한 사람의 그 자신감이라니, 정말 보고서 감탄했어요. 우리들의 필살기는 뭘까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도 저의 필살기는 없는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이 나이에 필살기가 없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래서 저는 필살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만약에 필살기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만, 고슴도치가 탁 몸을 웅크리는 그런 필살기가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만 만들자 이렇게 결심하고 이게 굉장히 집중하시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오늘부터 노력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빛나는 내 인생을 좀 야무지게 살아내는 그런 조건 중에서 3가지를 따로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언제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